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시간입니다. 네. 이번 분기 시즌의 어닝 시즌 분위기가 미국 시장에서는 은행주가 좀 좌지우지하는 편이 많은데요. 그렇죠. 이번엔 좀 상반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JP 모건 체이스는 수익성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반면에 오늘 살펴볼 기업은 오히려 수익성이 좀 개선되는 모습 나타나면서 여전히 좀 최대 자산은행에 어떤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기업일지 좀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할 기업은 미국의 다국적 금융 서비스 기업인 웰스파고입니다. 웰스파고는 미국 내에서 네 번째로 자산 규모로 큰 은행으로 유명한데요. 또한 예금, 주택 융자 서비스, 체크카드 기준으로는 미국 내 두 번째로 큰 은행이기도 합니다. 이 웰스파고는 뛰어난 리스크 관리 문화로 유명한 기업인데요. 이 신용카드 발급을 예로 들어보면요. 웰스파고는 절대 지고 고객들에게 이 신용카드 발급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용 점수가 720점을 넘는 고객들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웰스파고 직원이라도 이 신용 점수가 모자란다면 절대로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리스크 관리 문화로 이 글로벌 금융 위기 속에서도 웰스파고는 수익성을 냈던 유일한 은행으로도 유명한데요. 또한 최근 미국의 금융주들이 부진한 실적을 공개하고 있는 가운데 웰스파고는 양호한 실적을 공개했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까지 웰스파고는 18개 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위기에 강한 기업 웰스파고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죠. 네, 자 오늘은 저희가 금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돼 있는 웰스파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봐야 되겠죠? 네,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사실 대형 금융주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까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종목 소개 들어보면서 투자 매력 한번 찾아보죠. 네. 뭐 꼭 지금 투자를 하시라고 이렇게 소개를 드리는 건 아니고요. 늘 경제적으로 굉장히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늘 관심 종목을 넣어두시고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오늘 소개드릴 종목은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웰스파고 은행입니다. 미국 규모만으로 봤을 때는 미국 4위의 은행이고요. 현재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WFC라는 종목 코드를 쓰고 있습니다. 은행업을 영위하는 그런 회사이고요. 일평균 거래량도 2,300만 주 기록하는 유동성도 좋은 회사입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약 293조 6,937억 원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2015년도 예상되는 PER은 약 12.36배 정도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역사는 약 한 1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852년 헨리 웰스와 조지 파고 이 두 명이 같이 합작해서 만든 회사이고요. 이후 미국의 골드러시를 통해서 회사가 급성장을 한 이후에 1968년 웰스파고 앤 컴퍼니를 설립을 해서 본격적으로 은행업을 영위를 한 회사입니다. 현재 작년 기준으로 직원 수는 26만 4,500명, 그리고 미국 4위 은행으로서 약 35개국의 7천만 명 고객을 가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 회사가 앞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진행이 된다면 수혜를 볼 수 있는 가장 큰 회사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투자자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자, 금리 인상이 되면은 이제 가장 수혜를 볼 만한 그런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뭐, JP모건 체이스나 시티뱅크나 아무래도 좀 실적 발표에서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어닝 시즌에 금융주들이 몰락하는 게 아니냐 했는데 웰스파고의 뚜껑을 열어보니까 웰스파고는 달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어떤 이제, 주주들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지 이 부분 좀 살펴보고, 저희가 그 이후에 또 뭐 투자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네. 미국 내에서는 웰스파고가 굉장히 교차 판매를 잘하는 은행으로 유명합니다. 매출 구조를 살펴보면 커뮤니티 뱅킹이라고 해서 기본적인 은행 업무가 약 전체 매출의 57%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기업 금융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홀세일 뱅킹이 약 26.5%, 그리고 자산관리와 브로커리지, 그리고 은퇴 설계, 이러한 부가 서비스적인 부분도 약 1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차 판매를 굉장히 잘하고 있고요. 지난 4분기에는 또 트레이딩 부분도 굉장히 실적이 좋았다. 이런 뉴스 검색을 하시면 이런 부분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웰스파고 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투자의 규제죠. 그 워렌 버핏도 투자를 하는 종목으로 굉장히 유명한데 한번 지분 구조를 살펴봤더니 약 9.44%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약 4억 8,700만 주 정도 보유를 하고 있고 여전히 최대 주주로서 큰 변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그 지분 변동과 관련돼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회사의 2대 주주죠. 블랙락 같은 경우에는 최근 430만 주 정도 이렇게 처분을 했고 벵가드 그룹 같은 경우는 429만 주 정도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최근에 그 손바뀜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이런 그 최근의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여전히 기관 투자자들이 장기 보유하는 종목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회사입니다. 네. 종목 수익률도 궁금합니다. 두 가지 먼저 짚어주셨는데 주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가 최근에는 우리 같은 기업, 우리 국내 시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좋지가 않은 편이거든요. 미국 시장에서의 그 금융주 4대 은행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 수익률 더불어서 실적 함께 좀 살펴주시죠. 네. 사실 그 지난 금융위기를 거슬러 올라 보시면 그 은행주들이 그때 크게 한번 손실을 본 적이 아마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은행들이 그 모기지 관련된 사업을 활발하게 영위하는 관계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충격파가 컸었는데요. 이후 금융주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계속 회복을 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왔습니다. 지난 3년 전에 그 웰스파고의 그 주가를 보니까 약 29달러 82센트 정도 기록을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가 51달러 64센트에 마무리된 걸 보니 그때 당시에 투자를만 했어도 73%의 수익률을 기록하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1년 전에는 46달러 39센트를 기록했는데요. 그 당시 투자를 하셨으면 약 11% 정도 수익을 보셨는데 최근에는 조금 그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굉장히 그 금융주들이 또 침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생각보다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뉴스들이 전달이 되면서 금융주가 또 한번 그 어떤 다시 한번 시장에서 소외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그 전문가들도 맞추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소재 말고도 회사의 매출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관심 있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그 실적이 그 분기마다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웰스파고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웰스파고 은행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분기별 실적이 조금씩이라도 계속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적을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매출액 부분입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매출액이 우리 돈으로 약 23조 3,794억을 기록을 했는데요. 2015년도 3월 말까지 23조 3,090억, 그리고 2015년 6월까지는 23조 9,382억으로 꾸준히 크지는 않습니다. 약 뭐 1.67%, 2.2%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올라간다는 사실은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당기순이익도 2015년도 9월 30일 정도 됐을 때 예상되는 당기순이익 규모가 6조 2,7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그 다른 은행들이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은행으로서 아무래도 이런 실적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바람직한 모습도 있어서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요. 지금 계속해서 뭐 주주 친화 정책을 펼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 뿐만 아니라 좀 계속해서 좀 매출이나 수익률 추이도 좀 늘어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좀 투자 매력은 분명히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좀 다른 어떤 투자 매력도들 같이 좀 짚어주시죠. 네. 이 종목을 보면서 과연 워렌 버핏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회사를 바라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역시 실적이 가장 중요한 그런 바로미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료에 따르면 웰스파고 은행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특히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안정적인 그런 수익 창출 능력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한 그런 높은 배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례로 얘기를 들으면 2014년도에 약간 배당 수익률이 약 2.54%를 기록을 했고요. 배당 성향도 매우 높습니다. 34% 정도 기록을 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주가 프리미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체 총 영업수익의 50%를 이자 이익에서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미국에 만약에 시장의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될 경우에는 계속해서 양호한 이익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 실적이 어느 정도 검증되는 회사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더불어서 올해 거의 뭐 가시화가 되고 있는 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까지 좀 모멘텀은 뚜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 애널리스트들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51달러 선에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투자 의견과 목표 전략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에 더불어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좀 가져가면 좋을지도 짚어주세요. 네. 외국계 그 기관 투자 의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37명의 그 애널리스트 분이 의견을 냈는데요. 37명 중에 매수가 16명, 그리고 보유가 20명, 그리고 매도가 1명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 관계인 그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중립 의견을 내놨는데요. 목표가를 약 53달러 정도 내놨습니다. 지난 1월 15일 날 이 의견을 냈고, 이외에도 그 많은 회사들이 시장 수익률 상회 그리고 매수 이런 의견을 냈는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그 목표가가 거의 이제 근접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고 60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매수 추천을 하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외국계 의견은 계속해서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는 그런 분명한 그 시장의 이벤트가 발생할 가능성은 뭐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분명히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의 거래량은 계속해서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미국 증시가 주춤하는 모습에 따라서 회사의 주가도 조금 같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그 중국 상해 증시가 크게 급락을 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는 미국 증시가 다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라든가 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어떤 시장의 진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공평한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미국 시장에 대해서 한번 유심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렇게 실적이 검증된 웰스파고 은행 같은 이런 회사들을 꾸준하게 관찰하시고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저울질 하시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 중국 시장과 더불어서 미국 시장에 특히나 이제 가장 튼튼한 그리고 오랫동안 역사를 간직해왔던 이 금융주에 대한 투자 매력을 다시 한번 돌아볼 시기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또 해주셨는데요. 네. 웰스파고 그 관심 종목으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안정적인 수익 전망을 가져가는 기업.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좀 안정적인 투자, 많은 수익을 내진 않더라도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데 좀 큰 도움이 되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좀 접근할 만한 그런 우상향 기업을 짚어주셨습니다. 웰스파고 얘기를 좀 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NH투자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토마토 모닝쇼 2부 순서 여기서 이제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시 후에는 이제 국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3부에서 뵙겠습니다.